안녕하십니까, 이소연입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네. 대북방송원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주고 있는 멋진 일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. 네.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탈북하긴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? 그죠. 할 수 있는 소리 다 하니까. 그렇지. 네. 보고 듣고 느낀 걸 뭐 더 하거나 덜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1차적인 자유잖아요. 엄청. 야, 그렇지. 좋아요. 그때는 탈북하길 참 잘했다. 그 개고생을 다 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. 자, 예. 그러면 그 개고생이 뭐였는지. 개고생. 그러니까 우리는 막, 진짜 그거는 개도 그런 고생 안 한다. 그래서 하죠. 개고생 아니겠어요? 예. 자,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방송하면서 월급도 좀, 사실 뭐 월급 이야기 뭐 받아봐야 뭐 쌀 몇 킬로 사겠어요? 쌀 2kg였어요. 저는. 월급이 제가 일반 노동자보다 높았거든요. 그렇지. 방송원이니까 어. 한 30% 높았는데도 그냥 쌀 2kg 사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진짜 방송원 하면서도 계속 장사했었어요. 장사. 또 월급 안 나올 때도 있잖아. 월급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. 나오나 마나 그냥 계시나 마시나 한 있으나 마나 한 돈이니까 어디다 써요? 쌀 2kg 사면 끝인데 한 달에 2kg를 아마 알로 해어 먹어도 모자라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모든 생활 필수품은 살 돈이 없는데 아니, 우리 2kg 가지고 뭐 하루도 못 먹잖아. 하루는 먹죠. 하루는 밥만 해 먹으면 나무도 그치. 없고 뭐 어떻게 공기로 밥을 끓이나 어쨌든 예 그렇게 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장사를 장사를 했죠. 동반할 수밖에 없는. 무슨 장사했어요? 저는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다른 유튜버에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병아리 깨우기도 많이 했었고 팔지는 못했어요. 얼굴이 있으니까. 그래서 저 손으로 만드는 건 다 잘하니까. 그리고 금 만들고 금 재련을 했죠. 집에서. 강산에서 오는 것을. 광석을 사다가 집에서 화학 재련을 했죠. 어머머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시안산 나트륨 우리 청산카리 하는 거 있잖아요. 꽁 잡을 때 쓰는 거 그거 가져다가 그걸 그 돌가루에다 녹여가지고 금을 우려내는 거예요. 그래서 숯덩어리를 투하해가지고 숯이 이제 그 금 성분을 다 잡아 물면 타버리면 숯을 다시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그 재를 녹이며 뭐 철 성분 뭐 넣어서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어서 파는 걸 했었어요. 그러면 용광로 넣었다 뺐다는 것도 다 집에서 한 거예요? 제가 집에서? 예. 장비를 설치해서? 네, 설치해서 막 이렇게 시멘트로 너를 다 만들어가지고 용광로 뭐라 그러고 우리가 하는 거 용광로를 다루는 사람들 막 제가 이야. 그런 거 했었어요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건 투잡도 아니고 무슨 뭐 쓰리잡도 아니고 예. 그 무슨 잡입니까? 투잡인 말은 투잡은 투잡인데 하나는 소득이 아예 없는. 근데 우리가 소득이 없어도 북한은 직업이라는 게 있어야 잡아가지 않잖아요. 우리가 무직권다리 해가지고 조직생활 때문에 조직생활은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소득이 없는 일을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해야 생존을 유지하니까 그걸 한 거죠. 근데 이게 금 만들 때 이게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그때 26살인데 그게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. 비소, 연, 다 중독 걸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게 방독면 같은 거 써야 되잖아. 없어요. 뭐 방독면 뭐 언제 생존이 걸린 건데 뭐 아마 없어. 그래가지고 이게 다 그걸 코로 맞고 하니까 이제 그 연 날리기 작업이랑 그 먼저 그 이제 돌가루를 태우는 작업이 있거든요. 그 태우는 작업을 한 날은 밤새 기침을 해요. 막 열이 막 38도 이렇게 오르면서 그 중독성 있는 화학 이걸 다 먹었으니까. 어머머. 다 먹으니까 열 나요.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멀쩡하고. 근데 그 작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생리가 끊기더라고요. 독성이 있으니까. 20대인데. 그럼 먹는 것도 그냥 제가 아무래도 독성분 있는 걸 하니까 먹는 거 신경을 써서 걔도 뭐 챙겨 먹느라 했거든요. 그런데도 그 작업을 딱 끝내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. 그렇게 독한 걸 했었어요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근데 저도 그때는 뭐 어리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세대주 역할을 해야 되니까
너무 그때 막 속상하더라. 그렇다고 직업을 안 할 수도 없고. 근데 또 북한에서 조직 생활 안 하면 어디 혁명가라도 보내겠고. 맞아요. 그 다음에 가만두질 않잖아요. 그치 내가 나가서 뭘 팔고 싶은데 또 거기 팔러 나갔다고 또 조직 생활 안 했다 하고. 그러니까 숨어서 천상해야 되네. 숨어서 해야 되던가 아니면 우리 그 아나운서들은 어떻게 다 투잡을 하냐면 그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일단은 그 직장을 다니잖아요. 그래 오전에 가서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아는 그 선배님은 나가서 화폐 장사를 했었어요. 화폐. 돈 받고 주는. 돈 받고 주는. 근데 그거를 집에서 했었는데 그분도 중간에 한번 강도한테 이게 돌탕을 맞아가지고 중간에 여기 이만큼 머리 다 깨지셔가지고 뇌진탕에 한번 오셨었죠.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우리 사실 힘들잖아요.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삶도 더 잘 살고 더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삶도 힘든데 소득이 없는 직장 생활도 하나 유지를 하려니까 배로 힘든 거죠. 배가 뭐야? 한 100배는 힘들겠다. 그 누군가가 나를 조직에서 감시하고 있고 월급은 안 주는데 나가서 내 몸으로 때워야 되고 한쪽은 또 먹을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럼 탈출해야죠. 그것도 잘 하게 하면 괜찮은데 또 못하게 하거나 이자처럼 뇌진탕이 왔어요. 그럼 몇 달 동안 돈을 못 벌잖아요. 그럼 집안 생계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뭐 한국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거기 그런 게 어디 있어? 없죠. 병원 가도 뭐 의료보험 이런 게 없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그 뇌진탕이 오면서 그 집도 가게가 많이 흔들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거든요. 방송 경력 30년인 대선배도 저렇게 잘 살았거든요. 그래도 그 뭐 불법적인 화폐도 불법이에요. 북한에서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환율 뭐 이런 진짜 주식이라던가 이런 게 다 합법이 되어 있잖아요. 거기는 그냥 개인이 하지 말라. 외화를 건드리지 마라. 외화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. 개인이 외화를 들고 있는 건 불법이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서 그분도 막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 강도까지 맞았지. 숨어서 하던 것도 그렇게 됐지. 그 저는 또 그나마 금하던 거. 금도 불법이니까. 불법이지. 몰수 다 당하고. 몰수 당하고. 진짜 몰수를 당했어요. 인자 이게 돈 1푼 안 남기고 몰수 당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죠. 제가 울었어요 그때. 제가 진짜 안 울 수가 있나? 왜냐면 목숨을 바쳐서 그 금을 만들었잖아요. 저는 몸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걸 내가 진짜 느끼면서 이건 정말 독이구나. 내가 독국물을 매일 마시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한 건데 마지막에 몽땅 그냥 몰수당하니까 정말 못 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이 정 떨어진다 하잖아요. 내가 태어난 땅, 내가 태어난 그 고향, 부모님이 계시는 그 밟고 있는 땅에 그 공기에 환멸을 느끼고 나는 더는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딱 도장을 찍으니까 해마다 그래 해마다. 그 전해는 화폐 교환해서 그냥 돈이 없어져 증발이 됐어요. 집 한 채가 그냥 없어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완전. 그치? 그 다음 해는 또 뭐 할라 했더니 금이라서 몰수. 금은 나라님 재산이니까 수령님만 만질 수 있다. 너네는 서민은 금 만지면 소비도 안 되고 소유해서도 안 되고 금을 팔아서도 안 되고 다 반역이다. 그래서 그것도 또 몰수. 국가 자산이라고. 외화도 만지면 안 된다. 외화 가지고 있는 사람 몰수.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몰수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. 이건 살 수가 없구나. 떠야겠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같으면 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실례를 들면 오늘 나가서 하루 그 일당 뭐 이렇게 노무직으로 나가서 뭐 그 일당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처럼 나가서 내가 10만 원, 15만 원 벌어 오다가 내일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.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면 돼. 나가면 되죠. 그죠? 회사 다니다가 내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. 아픕니다. 그러면 아픈 걸 내라 하잖아요. 그래도 한 달 일한 거 또 월급은 또 주잖아. 주죠. 근데 북한에서는 화폐 개혁해서 그냥 여러분 눈앞이 깜깜하다다. 그 다음에 금을 이로 뺏겨서 깜깜하다는 정말 뭐냐면 죽어야겠구나예요. 아니 진짜 그 화폐 교환에 몰수당했을 때는 전 재산이 없어졌을 때는 그래 또 일어나면 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
착같이 그냥 나도 뺏기고, 그러니까 나만 뺏긴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화폐를 다 망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망했다.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일떠섰는데 그 일떠선 걸 또 다시 뺏기니까 그 사람이 딱 허물어지는 거예요. 이게 무릎이 그냥 무릎 아래를 누가 그냥 도끼를 딱 잘라놓은 느낌이에요. 그냥 딱 이렇게 무릎이 꺾인다고 해야 되잖아요. 아, 살 수가 없구나. 정말 이거는 버티기 힘들다. 잡을 게 한 개도 없네. 잡을 게 한 개도 없어요.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? 네,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또 계시니까 부모님도 케어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는 이러는 거예요 또. 야, 죽 먹어도 살지.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죽 먹기는 쉬워? 내가 지금 이 독극물을 마시는 게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밥, 일반적으로 먹는 그거지. 그 단 칸짜리, 그 한 칸짜리 방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랬다니요. 진짜 악에 빠져서 엄마한테 막 그 발악을 했어요. 엄마한테. 너무 우리 엄마 순진하잖아요. 그냥 제가 도망치겠다 했거든요. 나 이 자리에서 난 도망갈 거야. 이제는 못 살아. 난 못 살아. 난 갈래. 했더니 나는 이 세상 어디라도 갈 거야 했더니 네가